안녕하세요. 최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하나인 엑스프레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리니어 프로그램,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 쿼드라틱 프로그램, 그리고 세컨드 오더 콘 프로그램 등 주요 최적화 모형의 최적화를 구하는 해법들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다양한 커머셜 소프트웨어들과 non 커머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커머셜 최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 중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서로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ABC 순서로 Cplex, Groovy, 그리고 엑스프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최적화 소프트웨어들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솔버 라이브러리와 이를 이용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라이브러리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솔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C,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하이 레벨 언어인 파이썬, R, MATLAB 등의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높은 최적화 모델링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적화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면 최적화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런 모델링 언어와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는 AMPL, GEMS, AIMS, OPL, 모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AMPL, GEMS, AIMS는 특정한 최적화 솔버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솔버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OPL은 Cplex에 종속적이고 모젤은 엑스프레스 패키지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강의에서는 엑스프레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엑스프레스 패키지에는 모젤이라는 최적화 모델링 언어와 최적화 모형의 구현을 도와주는 개발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엑스프레스를 설치하셨다면 하위 디렉토리 중에 doc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는 매뉴얼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방대합니다. 이 중에서 Getting Started 디렉토리에 있는 이 문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엑스프레스 활용 방법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모젤 언어와 관련해서는 모젤 디렉토리 내에 모젤 유저 가이드 안에 이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젤이라는 언어는 최적화 모델링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AMPL, GEMS, AIMS, OPL 등 다른 모델링 언어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C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모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젤 디렉토리 내에 모젤 랭귀지 레퍼런스 매뉴얼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외에 모젤 랭귀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좀 축약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젤 디렉토리 내에 모젤 퀵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으니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도큐먼트 디렉토리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 환경에서 엑스프레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여기 NI라고 있네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예를 들어 최적화 알고리즘을 모젤에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모젤이라는 최적화 모델링 언어를 이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최적화 모델링 언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간단한 리니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젤로 구현된 최적화 모형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ELP는 두 개의 결정 변수 x1, x2와 그리고 비음 제약을 포함한 4개의 선형 제약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솔루션을 찾는 선형 계획 모형입니다. ELP를 모젤이라는 언어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씩 앞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직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젤 언어로 구현된 코드를 앞으로 모젤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젤 모델은 모델로 시작해서 엔드 모델로 끝나야 하고 그 사이에 바디가 들어갑니다. 이 모델 옆에 있는 simple LP는 모델의 명칭입니다. 이와 같이 명칭에 공백이 있으면 따옴표를 써서 문자열로 표시하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명칭에 공백이 없으면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바디의 맨 앞에 이와 같이 머릿말이 있어야 합니다. 머릿말에는 컴파일러 디렉티브, 즉 컴파일러에게 알리는 지시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지 명시해야 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는 uses라는 내부 키워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명칭을 양 따옴표 안에 쓰게 되는데요. 이에는 최적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인 mmxprs라는 내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겠지만 만일 쿼드라틱 프로그램 혹은 다른 non-linear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면 이와 같이 mmquad 혹은 mmnl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지정 후에는 바로 컴파일러 옵션을 지정합니다. 이 no implicit의 의미는 앞으로 사용될 모든 변수 등 오브젝트들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선언한 후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언되지 않은 오브젝트들이 사용되면 컴파일러가 에러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옵션은 생략해도 되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길고 복잡한 모델을 구현하는데 발생 가능한 에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모형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결정 변수를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mpvar 이라는 타입의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것인데요. 선언은 declarations와 end declarations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와 같은 선언 블럭은 코드의 바디 부분에 어디든 위치해도 됩니다. 다만 오브젝트들이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면 되고 선언 블럭은 여러 번 있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문장은 x1과 x2가 mpvar 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mpvar 이라는 타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본 정수 혹은 실수형 변수들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mp variable 타입의 변수에 값을 할당할 수는 없고 솔버가 값을 찾아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이 mpvar 오브젝트는 선언이 되면 디폴트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도록 지정됩니다. 만일 부호에 제한이 없는 결정 변수는 그 이후에 그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젤 언어에서도 일반적인 언어에서와 같이 다른 타입의 오브젝트들이 있으며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브젝트의 선언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언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해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rray라고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make는 2차원 배열로 선언된 mp variable입니다. 배열의 범위로 기재된 1.10 그리고 1.20은 연속된 정수 구간, 여기선 range라고 부르는데요. range를 의미합니다. 즉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이고 두 번째 인덱스는 1부터 20까지의 정수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make 1,1부터 make 10,20까지 200개의 mp 베리어블이 선언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y와 cell은 각각 10개의 인덱스를 가진 1차원 배열로 선언된 mp 베리어블이고 이와 같이 10개의 mp 베리어블이 선언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약식을 정의합니다. 제약식은 일반적으로 좌변의 함수 g of x와 우변상수 b 그리고 그 사이의 부호로 정의됩니다. 만일
이 제약함수 gx가 선형함수라면 이와 같이 linear constraint 타입의 오브젝트, 즉 linctr 타입의 오브젝트를 결정변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언합니다. 함수가 비선형이라면 nlctr 혹은 2차 함수라면 qexp 등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선언한 후에는 이와 같이 constraint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약식, 즉 con1은 선언된 대로, 여기에서 선언된 대로 linctr 타입, 즉 선형 제약식이며 6x1 플러스 11x2가 3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구체적인 제약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제약식을 con1이라는 linctr 오브젝트에 할당하게 되는데요. 즉 여기서 콜론 등호는 할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np 베리어블과 마찬가지로 linctr 이라는 오브젝트도 이와 같이 배열로 선언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제약식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는 stock2는 stock1 플러스 buy2 빼기 sell2 라는 등식 제약을 invent2 라는 제약식으로 정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맨 마지막 문장이 한 줄에 끝나지 않고 두 줄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젤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줄에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써야 하는데, 만일 문장이 길어져 한 줄에 쓰기 어렵거나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을 쓴다면 이와 같이 플러스 등의 연산자를 남겨서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머릿말 부분에 options expl term explicit termination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모든 문장을 명시적으로 세미콜론으로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렇게 옵션을 지정했다면 반드시 모든 문장의 끝에 마치 C 언어와 같이 세미콜론을 추가해서 문장을 끝내는 걸 표시해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변수, 즉 npvar 타입은 기본적으로 선언이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결정변수의 상하한과 타입을 이와 같이 달리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예를 보면 y1인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진변수라는 의미로 선언한 것이고요. is binary. 그리고 만일 y2라는 변수에 부호의 제약이 없다면 is free 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에 제한이 없는 이런 변수에 하한을 준다든가, 혹은 정수 변수를 is integer 라고 정의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적함수는 부호와 우변상수가 없는 제약식으로 간주되는데요. 즉 목적함수의 구체적인 수식을 담을 제약식을 이와 같이 maxobj 라는 거를 linear ctr, linctr 이라는 오브젝트로 정의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물론 목적함수가 비선형이면 linctr이 아니라 nlctr 같은 타입으로 선언이 되고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정 변수들 x1, x2 그리고 제약식인 con1, up1, up2 그리고 목적함수인 maxobj가 다 선언이 되고 이와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과 같이 목적함수를 최대화하거나 혹은 미니마이즈해서 최소화하는 솔버를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솔버는 서문에서 선언된 지시된 mmxprs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솔버가 호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것은 minCost라는 linctr 타입의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여기에 선형의 목적함수를 정의하는 하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제 간단한 리니어 프로그램을 모젤로 구현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해를 구했는데요.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모젤 모델 안에서 결과를 액세스하고 그 결과를 저장해서 처리하거나 혹은 간단히 이와 같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writeLine은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이나 숫자를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내부적인 프로시저입니다. 이와 같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줄만 바꾸게 됩니다. mpvar 타입이나 혹은 linctr 등의 오브젝트들의 결과 값은 내부적으로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서 액세스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getSol maxObj는 maxObj, 즉 우리가 정의한 목적 함수의 값을 알아내는 것이고 x1, x2 결정변수 값도 getSol이라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들의 결과는 아마도 예를 들면 세 번째 이 문장은 만일 objective function value가 100이라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IVE라는 개발환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프레스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IVE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에디터 기능과 컴파일, 디버깅 등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젤로 최적화 모형을 구현할 때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의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큐먼트 디렉토리 하위에 보면 IVE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에 IVE의 유저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제 LP를 모젤로 구현한 모젤 모델의 파일명을 이와 같이 firstlp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는 MOS인데요. 파일의 형식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입니다. 즉 윈도우에서 메모장 등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을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은 이 빌드 메뉴 밑에 컴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에 톱니바퀴 같은 아이콘을 누르면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빌드 패널 혹은 빌드 탭, 빌드 페인에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은 마찬가지로 여기 빌드 메뉴에 run 이라는 걸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에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사실은 컴파일이 먼저 된 후에 그 다음 이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Output, Input 이라는 탭 부분에 뭔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출력되는 것이 실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모델 익스플로러라는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모델의 구성 요소들이 보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 x1, x2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x1의 값이 현재 솔루션이 4이고 reduce cost는 0이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x2는 솔루션이 0.8181 뭐 이런 값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델의 엔티티 트리에서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모젤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확인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결과값을 저장해서 파일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모젤 내에서 구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S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므로 이와 같이 메모장 등의 텍스트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VE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명령창에서도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명령창에서 모젤 first lp.mos 라고 명령을 하면 이와 같이 컴파일 한 후에 구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VE 프로그램이 없는 유닉스 OS나 혹은 맥 OS 등에서도 명령 쉘에서 이와 같이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 값은 여기처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getSol, maxObj 이런 식으로 리트리브 하는 것이 아니라 getObjVal 즉 getObjectiveValue 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제약식, 예를 들어서 maxCap 이라는 제약식을 정의를 했다면 이와 같이 getAct를 통해서 이 제약식의 좌변 함수값을 알 수도 있고 getSlack을 통해서 우변과 좌변의 차이, 즉 슬랙 값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P의 경우에는 개별 제약식의 잠재가격, 즉 섀도우 프라이스 값이 유지되는 우변 상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con1이라는 제약의 우변 상수의 상한과 하한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한이고요. 여기는 expired up, 그래서 상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정 변수의 경우에 현재 결정 변수 값이 최적회로 유지되는 목적 함수 개수의 상한과 하한을 이와 같이 동일한 함수 get sense-rng, get sensitivity range라는 뜻인데요. 이 함수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모델 first LP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즉 LP를 모젤로 구현하고 표현하고 maximize 한 다음 결과를 XS에서 출력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솔버가 LP를 제대로 풀었는지, 풀었다면 최적회를 구했는지, 아니면 infeasible이거나 unbounded인지 등 솔루션의 스테이터스를 알아야 액세스한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솔루션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et probe stat, get problem status라는 뜻인데요. get probe sta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솔루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적회를 제대로 구했다면 미리 내부적으로 정의된 XPRS-OPT라고 정의된 상수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구문은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약 최적회를 구했다면 optimal이라는 걸 출력하고 아니라면 not optimal을 출력해서 솔루션의 상태를 표시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if 구문의 구조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case 구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get probe stat 이라는 이 함수는 최적회라는 상태 이외에도 결과에 따라서 infeasible, unbounded 이런 상태를 리턴하기도 하고, 만일 어떤 이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제약 등으로 끝까지 솔버가 구동되지 않았다면 UNF, unfinished 라는 의미인데요. 이 unfinished 상태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후의 처리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젤 언어를 이용해서 최적화 모형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젤 언어와 관련한 사항은 꼭 매뉴얼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매뉴얼을 축약한 Quick Reference 매뉴얼 파일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젤 언어를 이용해서 최적화 모형을 구현하고 구동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대응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므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현 과정에서 다양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겨운 디버깅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크게 첫째, 문법 오류가 있어서 컴파일 시에 문제가 생기는 syntax 에러, 둘째,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동 시에 문제가 발생되는 runtime 에러, 셋째, 구현과 구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에러가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주는 데이터 에러, 마지막으로 최적화 모형의 포뮬레이션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모델
formulation error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발견과 해결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데이터와 대상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컴퓨터 언어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신텍스 에러는 컴파일을 하면 알 수 있고 해결하기가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만일 IVE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아래쪽 빌드 탭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일부러 에러를 만든 모델을 구동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래쪽 빌드 탭 혹은 빌드 페인에서 여기에 에러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란 선으로 표현된 이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 up to 라고 하는 것이 linctr 타입의 오브젝트이고 여기 오른쪽이 제약식입니다. 맞는 표현은 이 오른쪽 제약식을 up to 라는 linctr에 할당하는 것이니까요. 콜론 그리고 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구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동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데 파일이 없거나 혹은 원래 약속된 형식과 다르다든가 혹은 array, 배열이 정의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액세스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보라고 하는 배열을 임의로 하나 선언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바보 1, 바보 2 그리고 이 각각의 오브젝트는 인티저, 정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바보처럼 바보 3이라는 방에 100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물론 보시다시피 방이 두 개고 여기 세 번째 액세스 하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근데 우선 컴파일을 해보면 컴파일은 문제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러닝을 하면 이와 같이 아웃풋 인풋 패널에 unindex가 레인지를 넘어섰다 뭐 이런 등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본 두 가지 형태의 에러는 매뉴얼을 참고하고 또 다양한 구현 예들을 참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엑스프레스가 설치된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를 보면 여기 examples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상당히 방대한 예제 코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와 모델 포뮬레이션 에러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에러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구한해의 값이 문제에 비추어 말이 되는지를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실제 최적화 문제의 목적함수 값이 unbounded인 경우는 뭔가 제약을 빠뜨렸다는 의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목적함수 개수 혹은 제약식의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매우 정상적인 실제 최적화 문제가 infeasible한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미 feasible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제약식들 간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구현 시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내가 원했던 최적화 모형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export probe, export problem 이라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파일로 출력해서 보거나 혹은 입력된 데이터의 값들을 write 혹은 write line을 이용해서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IV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입력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구동 run 모델 하는 이 아이콘 바로 옆에 보면 물음표가 있는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죠. 이걸 눌러보면 구동할 때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구동 옵션을 보면은 show original matrix, show preserved matrix 같은 옵션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ow original matrix를 체크하시면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의도했던 것과 실제 입력된 후에 목적함수 개수들, 제약식의 개수들을 매트릭스의 형태로 그리고 컬럼과 row 다양한 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동을 해보면요. 여기에 보면 매트릭스 탭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컬럼 뷰를 보면 이 변수 예를 들면 x1 이라는 것이 더블 클릭 해보면 이 x1이라는 변수는 up1이라는 constraint와 con1이라는 constraint의 각각 코에피션트가 1과 6으로 들어갔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row 뷰를 보시면 이건 하나의 제약식을 보여주는 건데 con1이라는 제약식은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여기를 보시면 전체 매트릭스가 생긴 형태를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라인이 의미하는 게 up1 constraint이고 두 번째가 여기가 up2죠. 그리고 up1 그리고 마지막이 con1이라는 제약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원래 의도한 대로 개수들이 목적함수나 제약식의 개수들이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export problem, export prob라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입력된 최적화 문제를 파일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문장의 의미는 mean cost라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을 여러분들이 구현했다면 이걸 test.lp라는 파일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여기 epmin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최소화 문제라는 의미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로 돌아와 이와 같이 testlp, firstlp.lp라는 파일 이름으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최적화 모형을 출력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maximize 하고 있기 때문에 epmax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동하면 이 모젤 파일이 있는 동일한 디렉토리에 이와 같이 firstlp.lp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보는 전개된 형태의 최적화 모형으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를 보면서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첫 번째 문장, 이런 문장을 firstlp.mos 파일에서 봤을 겁니다. 이건 라이브러리에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setParam 이라는 프로시저는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그런 프로시저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앞으로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매뉴얼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xprs verbose, xprs verbose 라는 이런 파라미터는 솔버 라이브러리가 구동되는 과정에 발생되는 중간 과정 로그를 출력하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이걸 true로 하면 그게 출력되는 것이고요. false로 하면 출력이 안 되겠죠. 여기서 이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따옴표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firstlp 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xprs verbose라는 파라미터가 true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구동을 하고요. 여기를 false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output input 탭에 출력되는 결과가 뭔가 다르죠. 다시
tru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왼쪽에 녹색, 파란색 선으로 있는 이 부분에 뭔가가 많이 찍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솔버가 돌아가는 동안, 구동되는 동안, 이게 LP니까 LP를 푸는 알고리즘, 예를 들면 Primal Simplex 혹은 Dual Simplex 등이 구동되는 동안 중간 과정을 프린트아웃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썸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write line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xprs load names 라는 컨트롤 파라미터는 우리가 선언할 때 지정한 결정 변수와 제약식 등의 이름을 솔버가 구동될 때 메모리에 로드하라는 의미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지요? 설사 우리가 모델을 구현할 때 결정 변수와 제약식을 선언하면서 특정한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 파라미터를 true가 아니라 false로 하면 솔버 라이브러리는 자체적으로 그냥 변수 1번, 2번 혹은 제약식 1번, 2번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전체 모델에 문제가 있다면 변수 몇 번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명칭, 그 번호와 우리가 정의한 결정 변수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듣기 힘들 테고, 그래서 디버깅 시에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 등을 좀 더 보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 코드에서 이와 같이 setparam xprs load names 를 false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동하면 이 문제가 인피저블한데 row r1 때문에 인피저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제약식이 몇 개가 없으면 우리처럼 두세 개 정도이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만일 이게 제약식이 수십만 개가 있다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true로 바꾸면 이와 같이 up to 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인피저블이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엑스프레스를 활용한 최적화 모형의 구현 방법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고 들으신 것을 직접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소개드린 매뉴얼들을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보시기를